돈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피 꺼서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이런 게 더 이상 즐겁지 않더라고요. 예, 더 이상 사귀어야 그게 과연 같은 걸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받는 못생겼다는 얘기잖아. 네, BTV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동진의 파이어키 압니다라고 했는데 압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 작가님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할 코너를 월간 이동진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무료 잡지예요. 아, 맞습니다. 이동진 매거진 중에 월간 이동진인 거죠? 알차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관객과 평론가 사이를 한 3부작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작가님 브이로그를 할 수도 있고요.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약간 무슨 놀면 뭐하니처럼. 맞습니다. 특징에 따라서. 일단 1부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화 평론가 전반적인 직업의 세계를 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보통 때 방송할 때는 이제 준비도 해오고 이러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텅 빈 상태로 왔고요. 원래 무대본으로 진행하시나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건 오늘은 더더군다나 이제 영화평론가라는 제 직업에 관해서 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저번에 듣고 왔습니다. 좀 살살해 주세요. 근데 수많은 방송에서 말씀을 해오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멱살 잡고 흔드는 거 아니죠? 이게 평론이야! 뭐 이러면서. 들켰네요. 강약 조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아닌 코너입니다. 바로 영화 평론가에 대한 편견 베스트 3 첫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네. 약간 굳어계신 것 같은데요. 겁나요. 더군다나 편견이라고 하니까 뭐 좋은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원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제가 시원하게 펼쳐보겠습니다. 평론가들은 당최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쓴다. 너무 잘난 체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 좋은 문장이다. 그런 말이 좋은 말이다. 이런 견해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 쉬워야 되고 누구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죠. 어떤 말은 개념어를 사용해야만 이렇게 집어낼 수 있는 말이 있고 어떤 거는 영화사적인 맥락을 집어야지만 또 집어낼 수 있는 말이 있고 어떤 것도 편하게 할 수도 있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각각이 지칭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철학, 어떤 과학, 어떤 미학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쉽게만 얘기해달라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한 줄 평의 경우에는 더욱이 함축적인 내용을 담아야 될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평론가들은 예술 영화는 높게, 상업 영화는 낮게 평점을 준다. 이거 맞는 말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진 않다. 일단 먼저 전제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평론가들이라고 오늘 제가 평론가를 대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평론가 중에 한 명인 저라는 사람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일단 예술 영화랑 상업 영화를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예술도 상업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술 영화도 예술 영화 나름의 만드는 체계가 있고 배급하는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영화에도 상업적인 요소가 있고 또 그다음에 상업 영화에도 예술적인 요소가 당연히 있어요. 저는 모든 영화에 진정성과 진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못 만든 영화도. 다만 본인은 진심을 담고 심었는데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영화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상업 영화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혹은 평가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저희 제목을 따겠습니다. 이동신 고백하다.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영화로서의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미학이라든지 미학을 이루고 있는 어떤 세부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그 영화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학에 더 주력하는 영화들은 예술 영화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라라랜드가 예술 영화인가요? 다크나이트가 상업 영화인가요? 완전 상업 영화죠. 그렇게 본다면 제 경우에는 그 두 영화는 다 최고 평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편견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동진이 5점 준 영화는 열나 재미없고 4점에서 4.5점이 재미있는 영화가 많다. 그것도 역시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5점 중에서도 그분이 재밌게 본 영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고르면 한 10개 이상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뛰어난 영화들, 그런 영화들 중에는 아방가르드한 영화도 있고 실험 영화도 있고 별게 뭐 굉장히 어려운 또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5점에 있는 건 사실이죠.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거나 그쪽을 따라가기가 어렵거나 하게 되면 역시 이동진이 별점 5점 준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답변이 너무 술술 나오는데요. 제 직업이 평론가입니다. 평론가들은 영화를 즐길 줄 모른다. 인상 쓰고 영화 본다. 이건 전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영화를 재밌게 보는 관객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축알못이거든요. 남자 축구 좋아하는 수준으로 보면 하위 10%거든요. 그럼 제가 축구를 본다? 약간 재미없어요. 아, 너무 모르니까. 네. 그냥 언제 골 들어가나 싶고 전후반 합쳐서 한 서너 골 나잖아요, 보통. 그거 기다리는 게 너무 따분해요. 근데 만약에 축구에 관해서 굉장히 이해가 높고 전략과 전술을 다 알고 어떤 선수가 무슨 팀에 있었고 어디서 왔고 이런 걸 다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얘기를 한다면 영화를 1년에 한 2편쯤 보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저처럼 1년에 영화를 한 2, 300편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저는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보통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사실은 영화만큼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예술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술이 없어요. 일단 그 안에는 뭐 카메라의 위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야, 저기서 클로즈업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기서 까마득한 익스트림 롱쇼트로 찍네? 혼잣말 하면서. 네, 저 상황에서도 그냥 자연 조명으로 했네? 아니, 렘브란트 조명이네? 조명도 재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 그 다음 영화사적인 맥락까지 보죠. 그 감독의 전작하고 비교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점이 있거나 답습을 했는지 이걸 보다 보면 2시간이 너무 바빠요. 바쁘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보고서 더욱더, 그러니까 영화 왜냐하면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런 영화 재미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핏 생각하면 카메라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면 아니 이야기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몰입을 해야 재밌는 건데 카메라를 생각하면 영화가 어떻게 재밌지? 2배, 3배 재밌다니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화는 카메라로 찍는 거니까. 그렇죠. 편집과 촬영이 예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보아도 영화평론가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방식으로 영화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사람들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평론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그건 뭔가요? 예. 편견 3. 걱정됩니다. 산 하나 넘었나 했더니 여기까지는. 네. 그럼 제가 무리하고 외람되지만. 함부로 다뤄주세요. 거칠게 다뤄주세요.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제가 2배는 세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화평론가끼리 서로 친한가요? 작가님은 인싸신가요? 아싸신가요? 제가 INFJ예요. 그러니까 I라는 것 자체가 아싸라고 보통 번역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내성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싸인데 약간 노력으로 인싸처럼 하려고 노력하는? 박평식 평론가님 아세요? 그 신비주의 평론가 분 있잖아요. 박평식 평론가님은 연배가 굉장히 높으세요. 예. 저보다도 10살보다도 훨씬 더 위쪽이신 것 같고. 정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평론가 한국에 몇 명이 없으니까 많지 않거든요. 서로 다 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영화계를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톱스타들이고 오랜 세월 활동했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서로 견제하는 건 아닌지. 아니, 그건 아니고 실제로 영화 배우들도 무슨 영화 배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먹고 술 마시고 이러지 않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인증사진 올리고 막 그런 같이 영화를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친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영화 평론가들도 제가 알기로는 서로 다 모여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르겠어요. 제가 왕따라서 나한테만 전화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평론가들끼리 다 모여서 서로 막 선배 후배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선배, 어떤 사람을 뭐 후배처럼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론가들 사이에서 선후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영화 평론가라고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반 정도는 안면이 있고 반 정도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박평식 선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한 번도 못 보느냐, 20년 넘게 활동하면서 그런 자리가 없었고요. 저도 이제 뭐 한 줄 평으로나 이런 걸로 보지 실제로 뵌 적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물론 이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잘하는 분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정성일 평론가라든가 허문영 평론가라든가 뭐 김혜리 평론가라든가 김영진 평론가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잘 아는데요. 친하게 지낸 적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막 친구들처럼 서로 전화하거나 연락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막 모여서 술 먹고 이런 것이 더 이상 안 즐거워요, 저한테.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막 옛날처럼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이런 게 더 이상 즐겁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사귀어야 그게 과연 같은 걸까? 어쨌건. 그리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5천여 개 맞나요? 한 줄 평? 네네네. 한 줄 평들을 도대체 어떻게 쓰시는 건지, 뭐 욕조에서 떠오르시는 건지, 영화 스타가 갑자기 막 써야 되는 건지. 제가 무슨 아르키메데스도 아니고, 지금 제가 왓챠를 켰는데요. 왓챠에 평균을 모아놓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까지 5,163편을 별점을 매겼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를 한 게 1,873개를 매겼어요.
한 줄 평 잘 쓰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어떤 영화를 만드는데 감독이 아무리 영화를 앞에 잘 만들었다고 해도 다음에 비슷한 거 만들면 이 감독은 이게 전부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한 줄 평은 갑자기 그냥 영화를 보고 나오자마자 그냥 2초 만에 생각나는 한 줄 평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보이후드 같은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극장을 나오면서 그냥 한 문장이 생각났어요. 그 문장이 뭔가 하면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내가 되었나 라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그 24평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제가 좋아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그 보이후드라는 것은 결국 그 세월 속에서 12년을 걸쳐서 그 아이가 결국은 성장해서 그 아슬한 느낌, 시간의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다 12년 다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때 그 아이는 누가 되었나 이런 거는 그냥 툭 나오는 거죠. 소울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제껏 22편을 만든 픽사가 재발견한 일상이라는 불꽃의 바다 이랬단 말이에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썼냐면 이 소울이라는 영화를 최대한 한 문장 안에 잘 담아서 최대한 집약시켜서 이게 소울의 어떤 구조야 혹은 핵심이야라고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조금만 해설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네. 이제껏 22편을 만든 이라고 했던 이유는 극 중에 두 캐릭터 주인공 중에 한 명의 이름이 22예요. 네. 22예요. 네. 그럼 걔가 왜 이름이 22가 붙었지? 여러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치 22라는 소설에도 오기도 했고 또 하나는 소울이라는 영화가 23번째 영화예요. 픽사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22편을 만들어서 그 22편에 대한 생각을 캐릭터에 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일반 관객들이 캐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한 줄평의 한 구절을 통해서 이제껏 22편을 만든 픽사가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22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발견한 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픽사는 이 주제로 만든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만들었어요. 이 주제를. 일상이라는 주제로. 근데 일상이라는 주제로 계속 픽사가 만드는 것 같은데 소울이 유달리 특별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을 재발견했다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일상이라는 불꽃의 바다라고 썼는데 불꽃이라는 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고 이 영화에서 바다라는 건 영화의 제일 중요한 감동적인 순간에 장면에 나오는 어떤 말이고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일상이라는 건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보편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껏 22편을 만든 픽사가 재발견한 일상이라는 불꽃의 바다라고 했다면 제 딴에는 한 줄밖에 못 쓰잖아요. 나는 막 100만 줄 쓰고 싶지만 한 줄밖에 못 쓰니까 그 안에 모든 이 영화의 핵심적인 걸 다 넣어서 그나마 말맛을 살려서 힘들지만 이거예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경우인데 제 기억으로는 지나온 적 없는 어제의 세계들에 대한 근원적 노스텔지어라고 제가 24평을 썼어요. 얼핏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잖아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노스텔지어가 생긴단 말이에요. 노스텔지어라는 굉장히 예술을 대했을 때 묘한 어떤 감각 같은 게 생기는데 우리가 간 적이 없었던 세계에 대해서 향수를 체험시키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지나온 적이 없는 어제의 세계들에 대한 근원적 노스텔지아가 그랜드 부다페스트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영화를 안 본 사람이 봐도 무슨 말인지 아는 한 줄 평, 혹은 영화를 본 사람이 맞아 이거야 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한 줄 평, 이 두 가지인데 가급적 쉬운 영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 장르 영화일수록 안 봐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쓰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영화가 굉장히 다룰 만한 가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뭔가를 해야 되고 잘 안 보이는 영화들, 그래서 평론가가 대신 어떤 부분을 짚어주고 싶은 영화들은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한 줄 평을 쓰고 있다. 근데 본인의 취향이 반영될 수도 있잖아요. 취향은 당연히 반영이 되죠. 저는 취향에 대해서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취향이라고 말하는 것에 상당수는 교양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의 교양이라고 말하는 것에 상당수는 취향이에요. 평론가의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가느냐? 당연히 취향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 취향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감시관도 있고 교양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관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취향으로 우리가 보통 모든 것을 개취라는 말을 쓰잖아요. 개취라는 말로 함부로 폄하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는 그런 깔려져 있는 영화에 대한 교양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별점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별점을 바꾸는 이유가 좀 변명을 하자면 저의 정직성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영화를 내가 한 20살 때 그때도 내가 아무리 영화를 좋아하는 시네필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를 어떠하게 봤어요. 세월이 흘러서 다시 그 영화를 봤어요. 한 35쯤 돼서. 다를 수 있죠.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평론가는 더 잘 볼 뿐이고 상대적으로 깊게 볼 뿐인 거고 평론가 자체도 무오류한 존재가 아니고 평론가도 틀릴 수 있는 존재예요.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영화를 봤을 때 내가 잘못 보았다 혹은 옛날에 비해서 덜 평가했다 더 많이 평가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고치는 것이 정직한가 고치지 않는 것이 정직한가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보통 벌점을 고칠 때는 나중에 봤는데 평가가 달라졌을 때 한 번 더 봤을 때 보통은 그럴 때가 많고요. 아니면 뭐 생각이 또 달라지거나 했을 때 고치는 경우들도 있죠. 친절한 금자씨 처음 봤을 때 영화가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었는데 그게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본질을 가리는 어떤 테크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영화를 잘못 봤구나. 훨씬 더 좋은 영화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고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고 봄나는 간다라는 영화가 있죠. 허준호 감독의 둘 다 진짜 훌륭한 영화인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가 봄나는 간다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 견해는 뭔가 하면 봄날은 간다가 8월의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견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해가 바뀌었으면 그럼 반영을 해야죠. 왜냐하면 처음 판단해서 준 별점이나 처음 판단해서 썼던 평문만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별점을 바꾼다는 것은 그게 전혀 부끄럽거나 감춰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는데요. 평론에 대해서 욕먹으면 기분이 어떨지. 당연한 얘기지만 악플이나 나쁜 얘기를 접하면 기분이 나쁘죠. 저 나름의 방법은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노력은 해요. 저는 이제 의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 딴에는 이 예술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쓰는 글이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창작자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직업인 사람인데 저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견해가 있다면 저는 그건 그분들의 자유이고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평론가가 듣기 싫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정리한 건 이런 겁니다. 이게 나 때문일까 쓴 사람 때문일까 생각해요. 쓴 사람 때문이면 상처를 안 받고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 문제거든요. 제 문제가 아니라. 다만 제가 재료가 됐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비판을 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하고 실제로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그것을 찌르는 어떤 비판인데 약간 거친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거칠게 안 해줬으면 더 감사하지만 그게 나 때문이라면 그럼 제가 생각해야죠. 그리고서 반성을 해야죠, 사실은. 어렵지만 그러려고 노력해요. 특히 온라인에서의 여론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소수의 나쁜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과잉 대표돼요. 온라인에서의 떠들썩한 여론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좀 줄여서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일 같지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아이들이 몇 개를 쓰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뭐 100개 선플이 있어도 한 개 악플이 되게 자극적이면 그걸 이제 꼬집어서 기사화시키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화 평론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작가님 갑자기 표정이 좋아하셨는데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구나. 네. 최소한 내가 죽은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여태까지 한 얘기는 평론가 대표, 무슨 평론가 협회 회장 이런 걸로 제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개인인 제 얘기를 했을 뿐이고 하나로서. 네, 그러니까 제가 과잉 대표 안 됐으면 좋겠다. 네.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영화가 네, 굉장히 많았죠. 네. 네, 뭐 보이우드도 있었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또 국내 영화로는 8월의 크리스마스 얘기도 했고 봄날은 간다 얘기도 했었고 친절한 금자씨까지 얘기했는데 다 정말 좋은 영화들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이 모든 영화들이 바로 다 오션에서 보셨다는 거. 네. 너무 직접 간 거였네요. 네. 너무 대놓고. 이번 SK 직원입니다.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팀장님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아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좋은 영화들 맞습니다. 그래? 라고 하면서 오늘 한편 네.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신기로 기획한 관객과 평론가 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